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그 6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기분 좋은 두 가지 소식을 한데 묶어서 이제 전해드리는 날이 됐는데요. 먼저 확정된 사례부터 얘기하자면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로 갔습니다. 이 올림피아코스가 물론 빅리그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정말 압도적인 초명문 팀으로서 유럽 전체 기준으로 봐도 상당한 명문 강호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 이제 축구가 너무 이른바 빅5, 빅4, 빅3, 빅리그들에 집중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요즘 또 돈이 가장 또 많다 보니까 많은 또 집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어떤 유럽 축구 역사에서 올림피아코스 정도의 위상 그리고 현재 또 올림피아코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라든가 경기력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좋은 팀으로 갔다는 거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일단 유럽 무대에서 좀 더 러시아 무대보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UEFA 대회에 굵직한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팀에 갔다는 것에 의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을 진행 중이고 그리스 리그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내려와서 2차 예선부터 이후에는 3차 예선 최종적으로는 플레이오프까지 이겨야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든 터키든 벨기에든 굉장히 좀 다양한 리그 팀들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 가끔씩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16강 하면은 벌써부터 그냥 빅4, 빅5 리그 팀들이 너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정말 이외의 리그들의 성적이 자꾸 좀 조별리그 단계에서 그치거나 하다 보니까는 그리스 리그가 예전보다 순위가 내려간 건 사실이고 네. 올림피아코스가 우리가 이른바 생각하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단계까지 밟기 위해서는 단계가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빅리그라고 부르는 주요 리그에 4위 팀들은 원래 예선을 갔었는데 이제는 예선에 가지 않고 4위 팀도 어떻게든 본선에 직행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리그는 2차 예선부터 좀 출발을 하는 그래서 팀들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상황이 됐는데 만약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올림피아코스는 해마다 유로파 리그에 자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에서 최근에 역시 기억에 남는 사례는 아스날을 좀 꺾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올림피아코스는 UEFA 대회에서의 인상도 좀 짙은 편이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페네르바체와의 두 경기를 3대0, 1대0으로 다 이겼던 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리그가 물론 그리스 리그의 UEFA 리그 개수가 튀르키예 리그보다 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올림피아코스가 그동안 좀 한 팀이 거머쥐었던 한 팀이 올려주었던 포인트의 이 지분이 좀 큰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림피아코스의 그리스 리그는 어쨌든 UEFA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튀르키예 리그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네르바체를 올림피아코스가 지난 시즌에 꺾어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럽에서 충분히 황인범 선수가 왜 이 팀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UEFA 대회의 비중이 좀 크겠구나라는 부분을 저희 역시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기자분들이 황인범 선수 그 공항에 네. 전송 겸 취재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 이제 딴 기사들을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직접 올림피아코스와 붙어봤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 좋은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또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메리트를 좀 느끼는 게 일단 그리스 리그 팀들이 기사를 보면 올림피아코스 이외의 팀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팀들의 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 리그의 선수들이 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약 관계가 좀 꼬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북의 레오나르도 선수가 AEK 아텐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계약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는 좀 자유를 찾기 위해서 K리그로 진출을 해서 전북현대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였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 리그는 임금체불과 같은 이슈들이 다른 구단들에게는 좀 많은 편인데 다행히 올림피아코스는 그러한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리스 리그 내에서도 상당한 큰 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7차례 우승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파나시나이코스가 전통의 라이벌이다 하지만은 반도 안 되더라고요, 우승 횟수가. 그만큼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독주 중이고 최근 12시즌 중에 우승한 시즌이 10시즌 네. 그리고 3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점에서 리그 우승의 가능성도 황인범 선수가 커리어에 한 줄 추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좀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점 차도 압도적이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최근 3시즌 연속 그리스 리그 우승인데 처음에는 22점 차, 네. 그 다음 시즌에 26점 차, 지난 시즌에 19점 차로
2등을 따돌리고 이 정도면 뭐 정말 뭐 거의 너무도 여유로운 우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절대 1강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게 항만도시 쪽에 있는 클럽이라서 나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림피아코스가 무너지면 그리스 리그가 무너진다고 해도 될 정도로 올림피아코스는 그래도 그리스에서는 정말 최고의 클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UEFA 대회에서 최근 성적을 보면 최근 5시즌 중 3시즌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안착을 했었고 조별리그에서 만난 팀들이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등을 상대했었습니다. 물론 올림피아코스가 여기서 유리한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팀들과의 대진을 통해서 유럽 빅클럽들의 스카우터들이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통해서 올림피아코스의 선수들을 바라볼 가능성은 크게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UEFA 대회 본선에 굵직한 대회들의 올림피아코스가 자주 나간다는 점은 황인범 선수를 비롯한 이 팀 내의 선수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로파리그 최근 5시즌 중에 4시즌 이제 나갔던 유로파리그를 봤을 때 32강에 2번 올랐고 16강에도 2번 올랐습니다. 그만큼 유로파리그에 올라서도 충분히 올림피아코스는 괜찮은 성적을 내는 팀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죠. 황인범 선수가 갔으니까 이제 좀 더 높은 고지까지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올림피아코스에 이제 특히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게 될 중원에 관해서는 또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다른 멤버들을 그냥 보니까 이건 뭐 빅리거들이 많아요. 그렇죠. 골키퍼부터 토마시 바출릭 골키퍼가 있고 코스타스 마놀라스, 시메 브루살리코, 소크라티스 그리고 뭐 미들에도 공격하는 미들에도 이제 요르고스 마수라스라든가 필립 징크나겔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고 앞에는 치키뉴 소아레스 선수. 이 선수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한때 굉장히 골 많이 넣던 선수고 유세프 엘 아라비 선수는 나이는 이제 좀 많지만 어쨌든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비진은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 네. 뭐 위쪽으로 가더라도 이 팀은 굉장히 좋은 멤버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공격형으로서 제가 미리 한 선수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지만 마티우 발부에나 선수가 또 네.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또 매니아 분들께는 상당한 재간이 있고 또 창의적인 테크니시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올림피아코스는 뭐 아주 중심에 있는 리그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명성과 그래도 강호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법한 멤버들로 여전히 구축이 돼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황인범 선수는 중원에서 뛰어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의 구성에 관해서 한번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 올림피아코스인데요. 주전과 백업의 어떤 구성이 중원은 제가 봤을 땐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전과 이 주전을 좀 경쟁하는 선수들 그리고 백업 선수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일단 3선의 2명입니다. 주로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은 4-2-3-1 전술을 지난 시즌 활용했는데 이 더블 볼란치라 볼 수 있는 3선은 얀 은빌라와 부알라키스 선수가 주로 주전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부알라키스를 대신해서 나올 때는 마디 카마라 선수도 있었는데 마디 카마라와 부알라키스가 한 자리를 두고 양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얀 은빌라 선수는 이제 예전에 인테르에서도 실제로 뛰었던 만큼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신 선수일 거예요. 은빌라 선수는 한때 프랑스 국가대표였죠. 네, 근데 약간 비운의 천재라는 이야기를 좀 듣죠.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인테르에 있을 때도 좀 뭔가 술 파티를 매일 벌여서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모습도 있었고 사생활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얀 은빌라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의 3선에서는 북박이 주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한 자리는 부알라키스와 마디 카마라의 경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마마두 칸의 선수의 네. 빈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후반기 되면서 이제 마마두 칸에 그리고 피에르 쿤데 선수도 후반기 때는 기회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 경기들은 쿤데와 칸에가 아예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는데 쿤데의 경우는 25경기 863분, 마마두 칸에는 6경기 325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모여있는 이 출전 빈도로 봤을 때 쿤데와 칸에는 역시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의 베스트 구상에는 조금 멀어져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은빌라, 부알라키스, 여기에 마디 카마라는 베스트 구성에 좀 가까운 선수들인데 두 자리인데도 베스트 구성에 가까운 선수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이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기존의 3명의 선수들을 상대하면서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칸의 선수도 마냥 만만하지는 않은 게 네. 최근에 벌어졌던 그 마카비 하이파와의 그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 첫 경기 거기서는 또 은빌라와 마마두 칸의 선수가 조합을 이뤄서 그 3선을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황인범 선수라든가 전체적인 지금 시즌 초기라서 베스트가 구축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얀 은빌라, 안드레아스 부알라키스, 마디 카마라에다가 저는 마마두 칸에까지도 이제는
지난 시즌보다도 이제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얻으면서 만만치 않아질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황인범 선수의 위치는 일단은 2선보다는 3선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3선 자리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경쟁이 있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 만약에 2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다고 해도 지난 시즌 겨울에 영입이 돼서 바로 이제 주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 출신의 주앙 까르발유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겨울에 영입이 되면서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그 이전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기부 카마라 선수였는데, 아기부 카마라가 공격수 출신이라 활동량도 많고 박스 쪽으로 침투하는 오퍼더블이 이렇게 좋은 선수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아기부 카마라 선수가 주앙 까르발유가 겨울에 영입되고서는 살짝 주전에서 밀려있는 느낌이고, 근데 요즘 또 마카비전에서는 아기부 카마라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도 다음 시즌을 봤을 때는 까르발유와 카마라 선수가 양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출발은 카마라 선수가 먼저 앞서 있긴 했지만 주앙 까르발유도 언제든 페르두 마르틴스 감독의 구상하에 있는 선수라는 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도 한 자리를 두고 2명 정도의 선수는 언제나 경쟁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티오 발부에나는 지난 시즌 42경기 1496분을 뛰었습니다.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의 주전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측면 윙까지 소화하면서 이 정도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가 포르투니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력 자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를 두고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경쟁에 참여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주전 경쟁에 있어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전 비전력이 아니면서 약간 젊은 선수가 하나 있어요. 또 2001년생 파리 생제르맹 출신의 방디우구 파디가 선수. 요 선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이로 보면 조금씩 이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선수들도 조금 더 있어서 3선, 2선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거의 뭐 9명, 10명? 이제 황인범 선수까지 가게 되면 이제 진짜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중앙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기본적인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황인범 선수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인터뷰 자료 중에는 이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이 황인범 선수에게 어쨌든 올림피아코스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컵 대회 등 소아의 대회들은 많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필요했다고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로 봤을 때는 감독도 어느 정도 황인범 선수를 구상하에 두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군 스쿼드에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머릿수 자체가 너무 많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우려스럽고, 이 점이 특히 걱정되는 이유는 올해가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주축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적을 하고 월드컵 직전까지는 꾸준히 실전 경기를 뛰면서 폼을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 만약 주전 경쟁의 변수가 전반기 동안 계속 찾아온다면 11월에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일정에도 혹은 엔트리에도 선발 구성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죠. 전혀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임 의원님보다는 좀 우려가 가벼워요.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마카비 하이파와의 그 첫 경기 끝난 이후에도 제가 현지 언론을 어렵사리 좀 찾아보니까 중원에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 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 하면은 뭐 팬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의 특히 중원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찬스 메이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진 패스, 뭐 스루 패스, 침투 패스, 뭐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있어서 정말 이른바 찬스를 엮어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동아시안컵에서도 나왔듯이 뭐 직접적인 어시스트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기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뭐 유럽 리거들이 다 포함된 우리 뭐 베스트 전력이 되더라도 우리 중원에서 그간 황인범 선수가 보여줬던 스탯은 그야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뭐 킬 패스, 전진 패스, 스루 패스, 침투 패스, 정말 좋은 패스의 스탯은 황인범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에이스가 손흥민 선수고 또 수비의 에이스는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김민재 선수지만 중원에서는 정말 황인범 선수가 핵 중의 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솜씨를 그럼 대표팀에서만 보여줬냐? 그게 아니죠. 루빈 카잔에서도 1년의 활약을 통해서 검증을 마쳤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올림피아코스 같은 클럽이 영입을 할 때는 루빈 카잔 시절의 퍼포먼스를 저는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황인범 선수가 영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황인범 선수 뭐 활동량 좋고 뭐 양발에다가 연계력 뭐 이런 능력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미드필더들보다 뭔가 특히 삼선에서 뛴다면 삼선에서 보다 창의적인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 박스 투 박스로 뛰면서 근거리에서 결정적인 볼을 찔러줄 수 있는 선수, 뭔가 이런 선수를 지금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과 올림피아코스는 원했을 가능성이 크고, 황인범 선수의 근년의 폼이라면 저는 그러한 올림피아코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쟁자가 많기는 하지만 경쟁을 떨쳐낼 수 있을 거라는 뭐 아주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저는 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더 또 큰 꿈을 갖고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올림피아코스도 물론 좋은 클럽이지만 뭐 올림피아코스보다 더 좋은 클럽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또 뭔가에 한 번에 또 빅 이적을 노릴 수 있는데, 그러자면은 사실은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이 정도 선수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이겨내야죠. 그렇죠.